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 들어갑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온 대로 정책과 전달책의 챕터 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챕터 4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앞에 우리가 봤던 시설과 위원회보다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사 면접도 있고요. 지도사 면접도 있는데 상담사 면접은 지식형은 조금 적어요. 사례형이 많은데 여기 있는 지도사는 좀 지식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외워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기 있는 정책이나 전달책에도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잘 외워주시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데요. 자, 6차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5차의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13년부터 17년까지였는데요. 성과가 나옵니다. 이 성과를 그 밑에 있는 것을 막 다 읽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차피 구수시험이고 구수는 많은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을 잡으시면 돼요. 청소년 활동 기반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 자, 청소년 좀 써보면서 할게요. 청소년 활동 기반의 강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 활동의 신고나 인증이나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평가의 의무화, 특성화 국립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의 확충. 자, 큰 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전북 유치가 있고요. 청소년 활동 활성화 계기에 마련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기반이 강화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프라가 더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구축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2번. 자, 2번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특성이 뭐 다 독특한 특성이 있겠죠. 그것을 고려한 맞춤형의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자, 지금 우리는 5차 계획의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이제 제정이 됐죠. 자, 그래서 내일 이룸 학교가 확대가 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넷 구축하고 있고, 시스넷 예전부터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은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있었죠. 앞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생각나시죠? 여가부에 있는 거. 자, 그래서 민간 전문가 참여 심의 조정 기능에 신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의 강화가 바로 정책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의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은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추진 실적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제5차 계획의 성과입니다. 제5차 계획의 성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네, 한계. 성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소년 참여 권리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이해 부족과 관심의 저조다라고 했어요. 참여와 권리적인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기구 규모 확대가 정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 제고, 참여기구의 기능 운영 활성화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아래 박스를 보시면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박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미흡한 점이 이 과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걸로 할게요. 제5차 계획의 한계입니다. 자, 제5차 계획의 한계도 있을 건데 그 한계의 첫 번째는 청소년 참여나 청소년에 대한 권리. 자, 여기에 대한 사회 이해 부족이다. 우리 사회의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제가 뭐겠어요? 청소년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게,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한계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자 주도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라고 본 것은 바로 이거죠. 이거 공급자 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청소년이 수요자가 되는데 되게 이제 수요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공급자 주도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게 조금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거점 시설로서의 청소년 수련 시설 기능 다양화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나 학교 중심, 학습 중심 청소년 생활 환경하에서 청소년 활동과 학교 현장 명계 미흡은 청소년 활동 외연 확대를 어렵게 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년 주도란 말이 나오죠.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이고 협업적 성격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의 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사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청소년보다는 공급자 주도에 의한 주도적 계획이랄까요? 주도적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이 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밑에 있는 박스는 다 뭐라고요? 네, 과제, 향후 과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4번 두 개 남았는데요. 세 번째는 위기 청소년과 연관된 예방이나 보호나 자립을 위한 종합적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그 다음에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가출 청소년인데 지금 현재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그런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가출팸,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쉼터, 양육시설 퇴소 후에 갈 곳 없는 절벽 끝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달 체계가 시스넷이 대표적이잖아요. 청소년 안전망이라고도 하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 프로그램 확충되었지만 지원의 중단 현상으로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청소년 복지와 연관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위기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회 균등한 것을 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서비스의 통합성, 효과성, 책무성을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지역 중심 성과 지향적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부처 주도의 일방향적 청소년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나 청소년 정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3번을 보면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능, 역할에 따른 분리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시설 활용도 저하를 초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성과 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밑에 박스를 볼게요. 자, 네 번째 박스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의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을 좀 제고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과 지향적 조직으로 시설이나 기관의 체질을 개선 노력을 하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중앙부처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의 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과 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그냥 정책 추진 체계라 할게요.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저는 이쪽에 이제 성과 3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계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활동의 인프라가 더욱더 구축되었다.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됐다.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로 해야 되는데 공급자 주도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이나 충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주도로 이게 쭉 추진되는 게 문제다. 지역 중심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중심이란 말을 쓴 거예요. 성과 지향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용 했었죠. 6차 계획을 이제 볼게요. 5차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끝나요. 5차는 끝나고, 자, 이제 6차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개요해가지고 이제 도표를 쭉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와 똑같이 돼 있습니다. 약간 모양은 좀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비전입니다. 비전.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다시 해보세요. 시작.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목표가 큰 틀에서 4가지입니다. 자,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앞에서 우리가 이 대목이 좀 미흡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의 목표로 잡았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고요. 4번째가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한계와 향후 과제 여기서 봤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이제 5차 계획에서 향후 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6차 계획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을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밑에 있는 중점 과제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필기 시험용으로 준비하는 거지, 이 면접용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점 과제가 4, 3, 12가잖아요. 그래서 중점 과제는 12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알았죠? 여기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으로 전환됐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공급자 주도였다라고 했는데 청소년 주도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달체가 협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협업적인 청소년 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면접에서 나온다면 이 비전은 별도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비전 물어보면 비전만 딸랑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혹시 어떤 목표를 세운지 아십니까? 목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어졌는데 모두 4가지입니다 해서 하나 둘 셋 4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 그림은 이미지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중에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6차 기본계획과 왼쪽에 5차 기본계획이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현재를 즐기는 미래를 기대하는, 미래를 여는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PPT 라이가 잘렸는데 청소년 참여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이게 뭐예요? 4대 정책 목표. 4대 정책 목표. 4대 정책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각각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세부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 중점 방향에서 중점 과제에서 나오죠.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입니다. 앞에서 미흡했던 거, 5차에서 미흡했던 건데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과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방식을 다변화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인데요. 청소년이 기획 운영하는 자기주도 활동을 확대하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활동 성과,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해졌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보호 지원 강화인데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단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에도 이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리치, 거리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단 도구 개발하고 유형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은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신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사회 중심, 지역 중심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제 청소년 시설 자율적인 개편을 합니다. 이 수요자가 바로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업 디지털 기획위원회 가칭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6차 기본계획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종전에 있는 5차 계획보다 좀 추가하고 더욱더 강화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와 강화라는 말을 써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제 6차, 지금부터는 이제 쭉 서술형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면 돼요. 2번, 3번이 바로 그겁니다. 자,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현재를 즐기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자,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 말씀드렸고요. 그냥 청소년 주도의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정책 목표가 나오죠. 4가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3번은 4대 정책 목표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4대 정책 목표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입니다.
그래서 4대 정책 목표와 12개 중점 과제와 144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여기 있는 뒷부분은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죠. 왜? 4대 정책 목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추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